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름 테라퓨틱스, 이 기업에 대해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항체 분해 약물 접합체, ADC라고 하죠. 이 기술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가 그 ADC랑 TPD 기술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서요. TPD2D 코엘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이걸로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좀 넘어보려는 거죠. 기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럼 먼저 그 기반이 되는 ADC랑 TPD, 이거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그 ADC는요, 항체 약물 접합체잖아요. 항체라는 게 일종의 유도탄 같은 건데 이걸로 암세포만 찾아가서 약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정밀 타격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용하는 약물이 주로 세포 독성 항암제라 이게 조금만 세도 부작용이 크고요. 또 내성도 잘 생겨요. 국내 기업 중에 리가켄바이오가 대표적이죠. 내성이랑 부작용이 문제군요. 그럼 TPD는요? TPD는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인데요. 접근이 완전 달라요. 질병 원인 단백질 자체를 그냥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방식이에요. 기존 약들이 단백질 기능을 막는 거였다면 TPD는 단백질 어디든 붙잡아서 E3 리가아제라는 청소부를 불러서 제거하는 거거든요. 와, 그냥 없애버린다니? 그럼 장점이 많겠는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약 만들기 힘들다고 했던 언드러그블 타겟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공략이 가능하고요. 단백질 자체를 없애니까 내성 문제에서도 좀 유리하죠. 오, 되게 강력해 보이는데요? 단점은 없나요? 물론 있죠. 이게 분자량이 너무 커서요. 다루기도 어렵고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알약으로 만들기도 어렵고요. 또 특정 E3 리가제 몇 개에만 의존하는 문제, 그리고 혹시 엉뚱한 단백질을 분해할 위험, 이런 것들이 아직 과제예요. 국내에서는 유빅스 테라퓨틱스, 피노바이오 이런 것들이 개발 중입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최근에 유한양행이 유빅스에서 도입했던 TPD 후보물질 돌려줬다는 뉴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쉽지 않은 기술이군요. 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정리하면 ADC는 배달은 잘하는데 폭탄이 좀 위험하고 TPD는 폭자는 혁신적인데 배달이 어렵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오르맥 TADC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굉장히 영리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ADC의 정밀 유도 시스템, 즉 항체에다가요. TPD의 특수 제거 무기,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제를 실은 거예요. 아하. 항체가 암세포만 딱 찾아가니까 TPD 약물이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간다거나 정상세포를 공격할 위험, 이런 걸 줄일 수 있고요. 동시에 ADC처럼 독한 항암제 대신에 암세포 생존에 중요한 GSPT1 같은 특정 단백질 분해대를 쓰니까 부작용 걱정도 훨씬 덜 수 있죠. 이게 바로 오름의 TPD 2배R 플랫폼입니다. 핵심 페이로드는 SMOL006이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기발한데요. 그럼 이런 기술을 실제 성과도 있었습니까? 네, 가장 큰 건 역시 작년 11월이죠. BMS의 기술이 전한 혈액암 후보물질 ORM1651입니다. 계획금이 무려 1억 달러, 총액은 1억 8천만 달러 규모였어요. 계약금만 1억 달러요? 와. 네, 상당한 규모죠? 지금 BMS가 임상일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환자 수를 3배나 늘렸어요. 35명에서 105명으로요. 그만큼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고 어쩌면 반년 안에 마일스톤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빅파마가 기대가 크다는 신호네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7월에는 버텍스 파마슈티컬스하고도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특정 약물이 아니라 TPD2 플랫폼 기술 자체를 빌려주는 라이센스 계약이에요. 유전자 편집 치료할 때 전처치 요법으로 쓰는 거죠. 플랫폼 기술 자체를요? 네. 계약금 외에 타겟 3개에 대한 옵션을 행사하면 최대 9억 달러 이상 마일스톤이 가능하긴 한데 이건 옵션이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기술 이전 말고 자체 개발하는 것도 있나요? 네. 그 GSPT1 분해제 기반으로 혈액암 치료제 ORM-153이랑 소세포 폐암 같은 고형암 타겟 ORM-1023이 전임상 단계에 있어요. 특히 ORM-153은 기존 TPD 약물보다 효과가 1000배나 강하고 치료가 어려운 TP53변이 혈액암에도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000배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오는 11월 미국 혈액학회 ASH에서 비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경쟁도 치러갈 텐데 오름 테라퓨틱스만의 확실한 경쟁 우위 뭐라고 보시나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링커 기술이에요. 항체랑 약물을 붙였다 떼는 기술인데 이게 안정성과 약효에 직결되거든요. 오름이 이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요. 경쟁사보다 한 6개월에서 9개월은 앞서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둘째는 효과는 강력하면서 부작용은 적다는 점.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도 암세포를 잘 죽이고 정상세포는 덜 건드린다는 거죠. 셋째는 현금이에요. 지금 한 1,500억 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R&D 비용을 연 400억 원으로 넉넉히 잡아도 2028년 말까지는 문제 없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금력도 튼튼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회 출신인 이승주 대표 경험 덕분에 초기부터 빅파마들이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잘 갖췄다는 평가도 있고요. VC들이 이례적으로 1년 락업을 건 것도 회사를 믿는다는 증거겠죠.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일들이 있었죠? 네, 좋은 소식으로는 ADC 전문가인 도린 토오더 박사를 최근 플랫폼 기술 총괄로 영입했어요. 이건 긍정적이죠. 그런데 지난 4월에 자체 파이프라인 중에 제일 빨랐던 HR2 타겟 DAC ORM5029 임상에서 안타깝게도 감두전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상을 자진 중단했죠.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사망사고까지요? 네. 회사에서는 플랫폼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항체나 링컨 문제라고 선을 긋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있죠. 플랫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명확해요. 세계 최초이자 최고 수준이라는 DAC 플랫폼 기술력. 그리고 BMS나 버텍스 같은 빅파마들이 이미 검증을 해줬다는 점. 마지막으로 든든한 현금 보유, 기술과 돈이 있다는 거죠. 매력적인 포인트들이네요. 반대로 리스크는요. 리스크는 역시 그 ORM51529 임상 중단으로 인한 플랫폼 안전성 문제예요. 이게 해결되어야 하고요. 또 핵심 파이프라인이 현재로서는 BMS의 성공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버텍스 계약은 옵션이라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머크나 화이자 같은 거대 제약사들과 손잡은 경쟁사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어요. 오름 테라퓨틱스, 정말 혁신적인 기술과 빅파마의 인정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동시에 안전성 입증과 치열한 경쟁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군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BMS가 진행 중인 ORM6151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11월 ASH에서 발표될 ORM1153 데이터가 얼마나 좋으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오름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최근에 주식 발행 초과금에 감액해서 결손금을 메웠는데 이게 내년에 자사주 매입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오름 테라퓨틱스의 DAEC 기술, 과연 암 치료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도전일지, 앞으로 나올 결과들을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